나사가 다시 한번 달 탐사 미션을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사는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인류에게는 큰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말이 다시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주인들이 아폴로 11호 미션으로 달에 도달해 처음으로 회색 땅을 밟은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전 인류에게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은 잘못하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달 착륙 10여 년 전, 미국은 무려 달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니 왠지 만화에 나오는 악역 같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A119 계획, 또 다른 이름으로 달 탐사 비행조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계획은 2000년에 기밀이 해제되며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계획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달을 폭파시키려 하다니 도대체 누가 생각했고 어떤 경위로 계획된 일일까요? 게다가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계획된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1950년대에는 흔해 빠진 일이어도 소위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냉전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불리는 홍보 조직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며 서로 경쟁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주 분야였습니다. 누가 먼저 지구를 탈출해 미지의 영역을 조사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1957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게 되며 우주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패닉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린 커다란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우주 개발 경쟁에서 공산주의자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은 즉시 새로운 임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A119 계획이었습니다. 달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계획이었죠. 크레이터가 아닌 표면에서 폭발시킴으로써 섬광과 버섯구름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보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학문적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게다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소련 역시 10월 혁명 기념일에 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연구팀. 달 표면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악당 같은 계획을 세운 건 애니메이션 속 악역이 아니라 현실의 군인과 과학자들입니다. 프로젝트를 인솔한 것은 물리학자인 레너드 레이펠이라는 존재로 실현되지 못한 이 계획을 훗날 세계에 알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해왕성 바깥에 있는 얼음 천체에 띄인 카이퍼 벨트에 이름을 남긴 제럴드 카이퍼를 팀에 끌어들였죠. 또한 팀에는 젊은 날의 칼 세이건도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에 관해서는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뛰어난 미국인 천문학자로 과학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세이건은 계획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계산과 폭발 결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쟁쟁한 인재들이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 참가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군사가 우선시되던 냉전 시대에 과학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상상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게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흥미로운 연구로 받아들였으며 핵 폭발로 달의 지질 구조가 더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칼 세이건은 달 표면에 있는 미생물이나
혹은 적어도 유기분자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팀은 달을 폭발로 깨울 수 있는지, 즉 지진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폭발. 달에 폭탄을 터뜨린다. 너무 가벼운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A119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달 표면에 무거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수소폭탄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 가벼운 핵무기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탄두 W25. 이 탄약의 위력은 1.7킬로톤. 폭발은 비교적 규모가 작을 예정이었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션은 1959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발사는 엄격하게 관리된 비밀시설에서 행해질 예정이었고 명암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구분되는 선 위가 목표 지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폭발이 확실하게 눈에 잘 띌 것이었죠. 레너드 레이펠은 인터뷰에서 목표 지점은 오차 3km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달 표면에서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도 함께 운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팀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불러일으켜야 할 쇼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큰 위험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시선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구에는 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밀도의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편 달과 같은 환경에서는 폭탄을 터뜨려도 버섯구름은 일절 올라가지 않습니다. 폭발로 인한 분지는 공기의 저항 없이 바로 위로 날아오를 뿐이죠. 다만 폭발로 인한 섬광은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햇빛이 분진의 구름을 보기 좋게 비춰줄 뿐입니다. 그걸 제외한다면 폭발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달의 궤도를 바꿔서 달을 쪼개려면 폭발의 위력을 훨씬 높여야 하고 달의 자연 방사선량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은 달에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방비입니다.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 정도로는 달의 자연 방사선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심각한 위협이 있다면 발사가 실패로 끝났을 경우이죠. 우주기 사고의 대부분은 발사 시에 일어납니다. 이 발사가 실패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생겼을 텐데요. 미국 한복판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즉시 중지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대한 세간의 반응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달을 폭파하는 대신 미국 정부는 달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달 표면에 최초의 인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냉전 후의 세계. A119 계획을 이끌었던 레너드 레이펠이 이 가공할 계획을 세계에 공표하기 전까지 이 계획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45년 동안 기밀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소련도 달에서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미국도 소련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1960년대에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중에는 대기 중, 수중,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이 금지됩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 관해서는 각국 정부가 지구 궤도상이나 우주 정거장, 천체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개별 조약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쇼를 원한다고 해도 지구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의 인류는 대단한 과학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군사 목적으로 소비하다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에서의 폭발을 꼭 보고 싶다면
조지 루카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전쟁이 아닌 학문에 힘쓰는 것이 인류에게 훨씬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곧 무기라는 말도 있지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